안면마비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단계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안면마비 구안하사 이거 자체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마비가 아직 안 풀린 건지 아니면 후유증으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얼굴에 새로운 병이 생긴 건지 정말 온갖 걱정이 다 되시죠? 오늘은 안면마비 후유증이 도대체 왜 일어나며 이 안면마비 후유증 증상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면마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안면신경이 손상을 입고 안면신경의 기능을 잃어서 원래는 얼굴 근육으로 움직이는 일을 파업하게 된 겁니다. 그 마비 증상이 발생하죠. 그런데 인체의 다른 조직과 달리 신경이 손상이 되면요, 특이한 병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바로 신경의 불완전 회복인 왈러 변성이라는 건데요. 이 변성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면마비 신경 구조에서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 그 세포체라는 부분은 정상이지만 근육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마지막 부위인 말초 부위가 소실돼서 신호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직된 안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완되지 않아서 생기는 안면의 비대칭 증상이에요. 이 안면마비 환자분들이 원장님 저 미소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안면 비대칭 때문인데요. 먼저 눈썹의 축이 달라지고요.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 하거나 오 할 때 얘가 입술이 완전히 틀어져서 인중이 왔다 갔다 팔랑팔랑 춤을 추듯이 움직여요. 이게 환자분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증상 중 하나거든요. 임상 현장에서는 안면마비 환자분들이 사회적인 위축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넘어서 대인기피증까지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그 첫인상에서 이제 자신이 없어지게 되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를 확장하는데 상당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에 구축과 떨림, 경련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안면신경의 불충분한 신호 전달과 혈액의 전달 때문입니다. 인체가 손상돼서 그 부분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혈관부터 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나 뇌출혈이나 위축성 위염 다 마찬가지예요. 피를 보내지 않게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면마비 후유증 증상 환자분들이 체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보면요, 한눈에 보기에도 혈액순환의 차이가 엄청나요. 한쪽은 완전 빨갛게 잘 흐르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딱 반면은 파랗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1년, 2년, 3년, 10년, 길게는 60년까지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신호 전달이 약하니까 혈액순환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한 혈액순환 차이가 양쪽에 나다 보니까 혈액순환량을 의도적으로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쪽 이 혈액순환량을 비슷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축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임상 현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안면마비 후유증 증상 세 번째는요, 눈을 움직일 때 입이나 코가 같이 움직이는 연합 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경 변성으로 인한 불완전한 회복인데요. 사실 안면신경이 모형으로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7,000개에서 8,000개의 미세한 가지를 가지는데 거의 이것이 귀에서 앞으로 오는 한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경 변성이 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그 길과 반대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이는 마치 갑자기 전쟁이 나서 확 구조조정된 회사와 같아요. 우리가 7,000개의 라인으로 하던 일들을 갑자기 2,000개, 3,000개 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선택한 변성인 거죠. 연합운동이 제일 불편한 건 사실 남들과 식사할 때입니다. 서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인간관계도 다지고 친목도 다지고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거나 움직이면 눈이 감겨버리니까 사실상 앞사람이랑 대화하기 어렵죠.
안면마비 후유증 네 번째, 음식을 먹거나 음식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악어의 눈물 증상입니다. 악어의 눈물로도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분들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잠깐 맺히는 정도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눈물이 정말 주룩주룩 계속 흘러서 야, 너 왜 그래? 이런 말도 많이 들으시고 하루에 휴지 한 통을 다 쓴다. 아예 항상 손수건을 지참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거는 이 안면신경이 원래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가 그 눈물샘 관을 조절하는 업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분들은 참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고 이게 안면마비 후유증인지 새로운 병인 건지 당황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면비대증, 안면근구축, 연합운동, 악어의 눈물 이 네 가지는 안면마비 후유증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한쪽에만 나타나고 노화와 함께 심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단계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전 세계의 안면마비 치료 가이드라인, 진료 지침에는 안면마비 발생 후 72시간 내에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기에 양한방 치료를 병행할 경우 회복률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3배나 단축되고요. 만일 초기 치료를 놓쳤거나 후유 단계로 넘어간 경우인 불완전 회복기에는 거기에 맞는 복합화합 매선이라든지 미세 안면 침치료든지 이런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요. 후유증 악화기에 맞는 또 유착분리 도침 치료, 또 연부조직 박리 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들이 유효하니 각각의 증상과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해야 우리가 유의미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원장님, 제가 약도 먹고 침도 잘 맞고 있는데 음식은 어떻게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콩나물 두부 된장국이에요. 콩나물과 두부에는 신경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들이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고 또 된장국이 속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해독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콩나물 두부 된장국을 그냥 편안하게 드셔라 라고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평소에 7시간 주무셨다면 이 안면마비 회복 기간에는 8시간 주무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원장님 저 8시간 못 자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강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 없이 8시간만 잘 누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신경을 재생하는 공장이 돌아가는 특정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재생하는 공장이 밤 자는 동안에 가장 많이 잘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빨리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더 주무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제가 2대째 안면마비 환자분들을 계속 봐오면서 임상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서야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안면마비 회복에 있어서 치아 위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면마비에 오면 여기가 잘 안 움직이니까 음식물도 잘 껴서 이렇게 막 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불편하니까 양치를 많이 안 하시는 일부 환자분들도 있으신데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양치질을 자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안면마비 완치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후유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종류,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안면마비 완치를 위해 함께 걷는 안면마비 완치학교. 밝은 인상과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